지난 시간에 이어서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고요. 어,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좀 하고요. 자, 다음은 3일에 주식회사 3일에 2001년 7월 1일 발생한 차입금 관련 자료이다. 날짜별 회계 처리 좀 틀린 것은 했어요. 이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은데요. 자, 보시면 차입금이 3천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1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년에 이자가 300만 원씩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자 비용이 1년에 이자 비용이 300만 원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매년 6월 30일 이자 지급 조건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 중에 돈을 꿨어요. 그런 얘기인데,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밑에 내용도 나와 있지만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 이쪽에 이제 제가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1년인데, 자, 보시면 우리가 1년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도 해볼게요. 이게 1월 1일이고 이제 이게 이제 6월 30일이고요. 이게 7월 1일이고 뭐 12월 31일이고 뭐 1월 1일이고 그다음에 6월 30일이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참고하실 게, 자, 지금 요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서 자, 요렇게 1년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결산을 지나서 간다면, 원래는 이제 7월 1일에 빌려서 6월 30일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이 1년이에요. 1년인데 우리는 항상 이제 뭐를 겪어요? 이 결산일을 겪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1년치에 대한 이자가 300만 원으로 다 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요게 150만 원이고, 그죠? 요렇게 보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도 150만 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2001년도, 요게 이제 2001년도면 이게 2002년도, 2001년도 150, 2002년도 150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서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계를 좀 보여드리면, 자, 분계를 좀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일단 7월 1일에 돈을 꿨어요. 그럼 1번은 맞는 설명이죠. 네, 장기 차입금 3천만 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일 되니까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 이자는요 매년 6월 30일 이자 지급 조건이래요. 그러면 첫 해 이자는, 자, 보세요. 2번처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자 비용하고 돈을 아직 주지 않았지만 인식은 지금 해야 되죠. 손익의 예상 발생 150만원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3번이 이제 정답인데 왜 틀렸냐면, 이게 매년 6월 30일에 이자를 지급 조건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300만원 이자 주는 건 맞아요. 돈이 300만원 주는 거니까. 근데 인식은 이미 150만원 이때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은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쪽에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제 대변에 현금 맞고요. 차변에, 자, 이자, 미지급 비용부터 먼저 할까요? 인식을 하는데 작년도에 미리 인식했던 미지급 비용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150만원 빼주고 차변에 나머지 이자 비용만 인식해주는 개념으로 150만원 이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전체 300만원 간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300이 아니고요. 일단 미리 150만원치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요거 이미 150만원 인식을 했고, 요거 이제 150만원 인식해야 되는데 중간에 결산일이 껴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150만원 요 시점에서 요 분계를 해주고, 요 분계, 그 다음에 요 시점에서 이제 요 분계를 해준다.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말 현재로는 이제 요 비용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예, 실제로 이때는 돈이 나간 게 아니지만 인식은 미리 하셔야 되고, 이때는 이제 돈이 나갔고 이제 나머지는 미리 인식한 거 제외하고 나머지만, 그렇죠, 나머지만 인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이값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2월 말자 되면 또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겠죠? 예, 기말 결산 때는 이제 돈을 다음 연도 6월 30일에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21번 정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주식회사 3일은 2001년 3월 9일에 주식을 10주, 한 주당 액면금액 500원, 발행금액 1200원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A, B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했어요. 10주를 발행을 했는데요. 일단 주식을 발행했다고 하면 주식은 항상 액면 금액대로 대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으로 5,000원 가주면 되겠고요.
이제 발행 금액이 1200원이라고 됐으니까 이제 12,000원에 돈이 들어왔겠죠. 여기서 이제 발행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예. 발행 금액. 이쪽이 이제 이게 액면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본금으로 액면 금액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차이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자본이익금에 해당되는 주식, 그죠?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이익금입니다. 예, 그죠? 자본잉여금. 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22번은 그죠? 예. 22번 내용은 이렇게 분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기억을 보시면 아직 손익이 확정될 수는 없으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잠재적인 손익이 해당되는 항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그죠? AB에 대한 설명. 이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대한 설명인데 아니죠? 네, 아니에요. 기억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데, 예, 얘는 아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닙니다. 니은을 보시면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 합계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 합계. A가 그죠? 니은에 속한다. A는 니은이다. 맞습니다. 그죠? 예, A는 니은이 맞습니다. A가 니은인 거는 이제 일단 3번과 4번이 있네요. 그 다음 벌어들이는 이익 중 회사에 남아있는 이익이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익잉여금이죠. 그죠? 근데 얘는 자본잉여금이니까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4번도 틀렸다. 자, 4번도 틀렸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번이 틀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거 다 날아갔네요? 예. 그래서, 일단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다. 얘까지 맞았는데 얘가 틀렸다. 자, 리을 보세요. 회사 설립 시 또는 증자 시에 주식 액면 금액을 초과 납입된 금액. 이것이 바로, 그쵸,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예.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B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얘는 자본잉여금이다. 예, 얘는 자본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을 볼까요? 자, 누가 헛소리를 하나 좀 볼게요. 23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재무 담당자 회의록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즉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상길. 최근에 액면 5,000원의 주식 만주를 주당 6,000원의 유상 증자를 했대요.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원이 발생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분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죠?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1번은 동그라미 한번 쳐줍시다. 잘했으니까요. 분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기홍. 지난해 취득한 자기주식 1,000주 중 절반을 처분해서 500주를 처분했나봐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하였고, 이 금액을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분류하였다. 얘 맞는 설명이죠. 자, 그러면 우리 자본잉여금 3가지 중에 2가지가 나왔네요. 이미. 자본잉여금에는 첫 번째, 자,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 마저 하나 더 써봅시다. 예. 뭐가 있나요? 감자 차익 있죠? 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본잉여금 종류는 이제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자, 정호를 볼게요. 기용도 맞는 설명했네요. 착해요. 잘했어요. 자, 정호를 볼게요. 처분한 자기 주식을 제외한 500주에 해당하는 자기 주식 액면 금액이 자본잉여금 계정에 남아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계정이 아니죠. 자본 조정 계정이죠. 예. 자, 제가 일단 한꺼번에 쭉 자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자본 조정입니다. 예, 정호는 틀렸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승현. 지난해 진행한 감자로 인해서 감자 차익 1,500만원. 얘도 자기부분 잉여금이죠. 상길, 기용, 승현이 말한 건 모두 자본잉여금이고, 정호가 얘기한 것만, 그렇죠. 자본 조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본 조정의 종류를 좀 살짝 읊어드리면, 아래쪽에 좀 써볼까요? 자본잉여금과 자본 조정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본 조정. 일단 자본 조정은 원래 더하는 계정이 있고 빼는 계정이 있고, 근데 이건 그냥 생략하고 그냥 반대로만, 우리 자기 주식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말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글씨를 잘 못 쓰죠. 이해하세요? 예. 이게 펜글씨도 워낙 못 쓰는데, 이게 태블릿으로 쓰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말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답처럼 자기 주식 본인도 일단 자본 조정에 속합니다. 이게 이제 그죠? 네, 페이크였죠.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의 반대말인 감자 차손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우리 주식을 교부하면 발생되는 계정 과목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건설 이자라는 계정 과목도 있고요. 배당 건설 이자.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톡 옵션이라고 하죠. 주식 매수 선택권. 자, 이런 것들도 같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 시험 문제 웬만한 것들은 다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23번 정답은 3번 정호가 헛소리를 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24번. 자, 요거는 이제 말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용산에 단기 상품 중 100개를 2,000원씩 20만원에 판매를 했대요. 그러면, 자, 100개를 곱하기, 자, 2,000원씩, 그죠? 합이 20만원에 판매를 했다. 그런데, 이 중 5개가 불량품으로 판명이 되어 반품을 했대요. 그럼 이제 매입 환출을 한 거죠. 자, 매입 환출이 아니라 매출 환입이죠.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제 5개가 2,000원 판매됐던 건데, 그죠? 자, 얼마가 반품이 됐대요? 10,000원. 자, 요거 이제 반품이 된 거죠. 마이너스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20개는 질이 떨어져 500원씩 깎아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500원에 파는 거니까 500원씩 파는 거, 500원씩 깎아준 거니까 빼기 500원이죠. 그러니까 20개는 500원씩 깎아줬대요. 깎아준 금액을 직접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10,000원이에요. 이렇게 10,000원 빼주면 얼마의 매출을 진짜로 했냐? 180,000원어치를 한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그죠? 진짜 순매출액이죠, 이게. 총 매출액에서 이제 뭐예요? 뭐 애누리 빼고 뭐 그죠? 매출 환입 빼고 뭐 하면 180,000원 나온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은 수익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단 현재 가치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는 뭐 현재 가치 뭔 소리인지 몰라주면 아무튼 넘어가도록 해요. 지금 뭐 회계관리 2급 하시는 친구들이 현재 가치를 고려한다 뭐 이런 건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나 건물 등으로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예, 맞습니다. 공정가치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일단 자산은 뭔가 그죠, 공짜로 누가 주면 다 공정가치로 인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자산 수중 이익으로 이제 우리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이제 뭐 토지나 건물이 들어올 것이고, 그죠? 이제 대변 계정 과목이 자산 수중 이익이 얼마 이렇게 됩니다. 이 자산 수중 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에요. 네,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기억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기억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니은과 디귿은 틀렸죠. 자, 그 다음 다른 색깔로 좀 해볼까요? 니은. 대가를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의 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맞는 설명이에요. 예, 니은도 역시 맞는 설명이다. 자, 그럼 이제 디귿을 좀 볼까요?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이 발생했대요. 그럼 이제 다 빼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서 조정하지 않고 우리 아까 24번 문제 푼 건 도대체 뭔가요? 별도의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직접 차감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얘도 아니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원초적인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26번. 다음은 컴퓨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2001년 중 지출한 내역을 요약한 것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하면 얼마냐 물어봤어요. 판관비. 자, 판매직 사원의 급여. 자, 기억. 그 다음에 퇴직급여. 자, 니은. 그죠?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접대비, 판관비 맞고요.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이곳은 토지의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을 하죠. 이것도 역시 판관비는 아닙니다. 본사 건물 감가상각비 이해 맞고요. 기부금 영업의 비용에 속하니까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그럼 이제 200, 100, 45, 37 그럼 382만원 나오나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밑에 있는 요 내용은 사실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예, 무시하셔도 됩니다. 26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27번. 자, 27번 문제, 아이고, 직원 좀 워프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2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02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와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2001년 12월 31일 현재 매출채권 200만원과 대손충당금 50만원이 차기율되었다. 속성으로 먼저 풀어드리고 분계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예. 자, 일단 구해보면 충당금이 50만원 차기율되었다. 그럼 충당금 잔액은 5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002년 6월 30일 용산에 대한 매출채권 200만원, 20만원은 용산의 파산을 회수하지 못해 대손 처리했대요. 20만원 대손 처리했다니까 50만원이 돼 있다가 원래 나머지 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가 여기서 20만원을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20만원을 빼줍니다. 그럼 나머지 3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자, 기말 현재 350만원에 대해서 대손 추산액이 4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40만원을 되게 하라라는 건데 30만원 모아있던 걸 갖다가 40만원을 만들어 주려면 얼마만큼을 더 추가 분계를 12월 말자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얼마예요? 10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죠? 10만원 해주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가는 거고 얘가 결국엔 재무상태표 항목 그쵸? 잔액이죠. 얘가 아니에요. 그죠? 얘죠. 자, 그죠? 이렇게 찾아봐도 답도 없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수 있는 대손상각비 금액은 10만원 밖에 없는 거고 대손충당금 12월 말 잔액은 40만원이 되는 거니까 10만원 40만원 정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거다. 오랜만에 분계를 좀 할게요. 이게 전산회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7번 문제는 분계를 한 번 더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꺼내서 제가 분계를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고. 자, 우선 자, 기억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기초에 대한 뭐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만 구하면 되니까 충당금에 대한 얘기만 좀 잔액으로 남기고요.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초에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매출채권 잔액은 매출채권은 뭐 따로 분계사항은 아닌데 그냥 저것만 볼게요. 200만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손충당금 잔액은 50만원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30일 자, 이제 6월 30일에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매출채권 20만원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의 매출채권으로 못 받아 20만원 대변에 가주시고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모아놨던 돈이 50만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빼주면 되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20만원 끈에 써주시면 돼요.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나머지 BS상에 다른 거 보지 말고요. 대손 충당금만 딱 보자는 얘기죠. 얼마다? 30만원이 남아있더라.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자, 추산을 해보니까 나는 4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기말 재무상태표상에 자, 대손 충당금은 얼마다? 나는 4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어떻게 돼요? 되게 하라. 더하기 10만원만큼을 더 뭐예요? 대손 충당금 금액으로 플러스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2월 31일자 분계 어떻게 되느냐? 대변의 대손 충당금 금액을 더 늘려줘야 되니까 10만원만큼 더 분계해 주시면 되겠고 차변의 대손 상각비로 10만원만큼 더 추가 분계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효과를 보자는 얘기죠. 대손 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갈 항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10만원만큼 가주면 되겠고 이것은 사실 기존에 30만원이 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10만원 말 그대로 플러스 10만원 여기 포함돼서 갔기 때문에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대손 충당금 금액은 이 금액이 되는 거죠. 40만원.
그래서 기말 손익계산서, 기말 대손 충당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2번이 되겠다. 자, 됐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부서 팀원 간의 대화이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김 과장, 박 대리, 어제 재고 자산과 관련돼서 전표를 처리해달라고 확인한 내용 확인해 봤나? 박 대리, 네, 확인했습니다. 판매되지 못하고 이월된 제품들을 무상으로 증정했더군요. 공짜로 줬나봐요. 그런데 과장님,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2월 상품을 이제 무상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래요. 임 과장, 일단 업무와 관련돼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품을 보내줬으니까 A로 처리를 해야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날아갔어요. 다시 한번. 김 과장, 일단 업무와 관련돼서 상대방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품을 보내셨으니까 A로 처리를 해야지. 만약 회사의 사업과 무관하게 제품을 보내는 경우라면 B로 처리해야 되는 거고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이것은 이제 답은 금방 나오죠. 업무랑 관련돼서 뭘 공짜로 줬어요. 예. 자, 업무랑 관련돼서 뭔가 무상으로 제품을 보내줬다. A, 접대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줬다. 그러면 뭐예요? 기부금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업무랑 관련이 있어서, 이건 좀 보론입니다. 사실 문제 푸는 것까지는 아까 지금 설명드린 걸로 끝났고요.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이후에 전산 세무 공부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돼요. 업무랑 만약에 무관하게 줬다. 업무랑 관련된,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인에게 줬다. 불특정인에게 줬다. 자, 그래서 업무랑 관련된 특정인에게 줬으면 이것은 접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접대비. 그리고 업무랑 무관하게 특정인에게 줬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부금에 해당이 돼요. 예. 자, 그런데 업무랑 관련돼서 불특정인에게 뭔가 줬다고 하면 이것은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광고 선전비. 그리고 업무랑 무관하게 불특정인에게 줬다 그러면 이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아니 회사가 미쳤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랑 무관하게 불특정인한테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것을 기부금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상 업무랑 관련돼서 특정인에게 주면 접대비, 불특정인에게 줬다면 광고선전비, 업무랑 무관하게 특정인에게 줬으면 기부금,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좀 세분화 시킨 거고요. 뭐 사실 이 문제는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업무랑 관련이 있어서 누구한테 줬으면 접대비, 업무랑 관련 없어서 누구한테 줬으면 기부금, 이렇게 양분화 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28번 정답 4번으로 가고요. 29번이에요. 요즘 그림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예. 이제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의 계정 분류 방법을 요약한 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가증권. 너무 원초적인 또 그죠? 문제가 나왔죠. 자, 유가증권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유가증권이고, 자, 채무증권이면서 and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고 능력이 있니? 만기가 돼 있는데 yes 하면 얘는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그러면 C가 만기 보유 증권인 거는 1, 2, 3번이니까 일단 4번은 답에선 탈락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래요. 그러면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고 매매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니? 라고 물어봤어요. yes 하면 뭐야? 단기 매매 증권이다. 예,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C가 만기 보유 증권이고 A가 단기 매매 증권인 거는 1번밖에 없어요. 1번이 답이에요. 뭐 단기 금융 상품은 아니에요. 매도 가능 증권도 아니고. 그럼 이도저도 아닌 거는 다 뭐다?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쉬워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뭐 문제는 되게 거창한데 사실상 뭐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가증권에 대한 구분을 분류 변경을 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3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자, 30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단기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뭐 이건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만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그냥 뭐 바로 문제를 갖다 대입시켜서 하겠습니다. 뭐 그냥 세로로 풀게요. 자, 기초상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매입 부대비용 50만원 포함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건드릴 거 없어요.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할인 및 애누리 반영 전의 금액이니까 450만원 더하면 돼요. 이게 흔히 말해 이제 판매가 가능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애누리를 빼줘야 되겠죠. 얘네 둘은 얘도 빼주고 얘도 빼주고 얘도 빼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끝. 그죠? 그럼 500에서 빼주고 하면 3번 나옵니다. 400만원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31번을 볼까요? 31번. 자, 12월 말 31일이 결산일인 주식회사 3일은 2001년 결산 시 결산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추어 다음 발견 사항을 수정한다면 3일의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찾으세요. 이것을 먼저 보면 나와 있죠.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만원이다 라는 걸 찾았고, 기업부터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분기를 생각해 보세요. 분기 1년치 보험료 60만원 지급 후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이제 이게 7월 1일이니까 자, 여기 그려보시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치는 올해 거,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치는 내년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30만원이 올해 거, 30만원은 내년 거,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선급비용이죠. 차변의 선급비용 30만원, 대변의 보험료, 그죠? 30만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비용이 그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한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더하기 30만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 기억은 해결됐고요. 니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임대수익 70만원. 이번엔 반대죠. 그러니까 임대수익이라고 할까요? 임대료? 뭐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35만원. 어쨌든 수익이 감소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선수수익이죠. 선수수익. 부채입니다. 35만원. 이번에는 수익이 그만큼 감소했어요. 수익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죠? 마이너스 된다는 거죠.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35만원. 더하고 빼주고 하면 95만원. 정답은 3번. 31번 정답은 3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3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를 가볼게요. 32번. 다음 중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동금액을 대손 충당금 금액으로 설정한다. 이 맞는 얘기죠. 자,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하냐면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유는 그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미수금에 대해서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미수금이나 뿐만 아니라 대여금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뿐만 아니라 플러스 대여금도 설정도 가능해요. 미수금, 대여금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2번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예, 비슷한 거가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친구들이에요.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이 관계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관비가 아니고요. 예, 이것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네. 간략하게 이런 내용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요. 여기다 쓰지 말고 좀 화면 넓게 저기다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정답은 우선 체크를 먼저 하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요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32번. 자, 요거 이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강조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우리가 매출 채권이 있어요. 네,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채권이 있고요. 예, 기타 채권. 자, 그런데 이제 매출 채권의 종류가 2개, 기타 채권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뭐 우선 설명을 드리면 기타 채권의 종류가 선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선급금은 대손이 잘 안 나요. 선급금은 좀 이렇게 해서 선급금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시험 문제에서도 일단 그렇고, 외상 매출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이 있어요. 얘네들 4가지 갖고서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모두 얘네들 모두 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모두 다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해요. 차감 계정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손 상각비를 처리를 할 때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이제 좀 뭐 바깥에 얘기를 좀 놓고 헷갈리니까 대손 상각비만 좀 말씀드리면 얘가 좀 달라요. 대손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 같은 경우는 대손 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네. 그리고 계정 과목 이름도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합니다. 네, 이렇게 처리해요. 자, 그런데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네, 영업의 비용이고, 그래서 대손 상각비라고 하긴 하는데 앞에다가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다. 얘는 영업의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2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회수 당시 환율이지만 이제 이걸 갖다가 기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기말 당시 환율, 이게 만약 기말로 바꾸면 이제 환산 손익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뭐 결산만 이제 놓고 보면 발생 당시 환율보다, 자, 일단 뭐 회수 당시 환율이 뭐 어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이게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받을 돈인지 정말 단순하게 외화부채가 줄 돈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깔고 들어가면 정말 쉬워요. 잘 봐요. 내가 받을 돈인데 받기로 했을 때보다 회수 당시 환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나는 손해예요. 손해. 마이너스예요. 환율이 줄었잖아요. 그죠? 내가 받을 돈인데. 그죠? 근데 환율이 올랐어요. 그럼 올해 좋아야죠. 난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갚을 돈이에요. 근데 갚을 돈이 줄었대요. 그럼 난 이익이죠. 환율이 그죠? 떨어졌으니까. 근데 내가 줄 돈인데 환율이 올랐대요. 아이씨, 욕 나오죠? 손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거는 마이너스니까 이익은 아니죠. 얘도 이익도 아니고, 그죠? 이거 아니니까. 그럼 손실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고, 그죠? 손실이고 이익이고, 그죠? 이익이고 손실이고. 2번이 답이죠. 그죠?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산 손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의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감사 의견 내용은 제가 좀 따로, 물론 이제 교재를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사실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없는데 이제 그냥 포인트만 좀 잡아서 감사 의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좀 띄워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이 감사 의견의 종류가 있는데요. 감사 의견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이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적정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 의견. 적정 의견.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정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 의견.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부적정 의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적정 의견은 그냥 다른 내용 없이 문장 잘 읽어보면 맨 끝에 그냥 뭐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적정하게 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정 의견은 반드시 첫 번에 뭐가 나오냐면 뭐뭇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한정 의견이니까요. 영향을 제외하고는 어쩌고 저쩌고 맨 끝에 또 어쩌고 저쩌고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부적정 의견은 딱 봐도 부적정 의견이 딱 눈에 보여요. 뭐 맨 끝에 보면 예, 어쩌고저쩌고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지 않다. 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의견 거절을 볼게요. 의견 거절은 아예 써 있어요.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뭐 감사 의견은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성별 설명드릴 내용은 이 다음 문제에 또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관련된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감사 보고서 딱 보니까, 자, 뭐뭇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끝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정 의견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 35번. 자,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도 역시 이제 문제 풀이를 제가 한번 해봤던 문제인데, 평균 회전율. 여기서 이제 제가 아픔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서력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문제를 잘못 설명했다가 편집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오픈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구할 때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평균 매출 채권을 구하셔야 돼요. 네, 평균 매출 채권. 이걸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뭔가 회전율을 찾을 때는 평균자가 들어간 걸 구하시면 돼요. 이 평균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자, 나누기 2를 하시는 건데, 기초 매출 채권 더하기 기말 매출 채권에서 나누기 2 하시는 평균 매출 채권이에요. 평균 재고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 그죠? 회전율을 구하시는 건데, 회전율이라는 거는 이제 몇 회라고 해요. 몇 회 회전을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하시는 거는, 자, 평균 매출 채권에서 평균 매출 채권 분의 매출액 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나눠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간, 그죠? 기간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기간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만약에 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만약 이것은 월로 물어본다면 그냥 그 몇 회 있죠? 회전율에서 그 회전율을 나누셔야 돼요. 이것도 실수할 뻔했네. 예. 그러니까 그 12개월 분의, 그쵸, 회전율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뭐 몇 개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시된 일수분의, 예를 들어 뭐 360일이라든가, 이 문제 360일이에요. 365일 하고 나누기 회전율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제 몇 일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응용을 해보면, 문제를 보면은 일단 똑같죠? 예, 두 개를 더하면 나누기 2분의, 그죠? 2천만원 더하기 4천만원 해서 나누기 하시면 이제 3천만원이 이제 평균 매출 채권이 되는 거고요. 회전율은 이제 평균 매출 채권 3천만원 나누기 이제 매출액이 9천만원이기 때문에 이제 3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보시면 이제 이게 월로 물어봤고, 이제 두 가지 다 구해보겠습니다. 월을 구해보고 이제 일을 구해볼 건데요. 자, 회전율이 3회이기 때문에 3회분의 12개월을 했으니까요. 자, 일단 4개월마다 한 번씩 회수가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로 물어봤죠. 자, 1 같은 경우에는, 자, 회전율이 3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361로 가정을 했다면 120일에 한 번씩 회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36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요것은 이제 유동 비율, 부채 비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공식들을 먼저 한 번씩 또 되짚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동 비율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요. 자, 우선 그 유동 부채분의 유부분의 자, 유자, 이게 유동 비율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자기 자본분의 네. 부채가 이제 부채 비율이고요. 아이고, 부채 비율이죠. 제가 실수했네요. 네. 부채 비율.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좀 볼게요. 2001년 회사는 2001년 12월 30일에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를 2002년 1월 5일에 매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원래 12월 말에 처리했어야 되는 건데 회계 처리를 내년에 처리했네요. 그래서 2001년 말 시점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원재료 매입 금액만큼 과소 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재료 금액만 빠뜨린 게 아니라 외상 매입금도 같이 빠뜨린 거죠. 2001년 결산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발견한 경리 과정은 상기 오류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뭐 좀 그렇대요. 상기 오류 수정을 위한 수정 분계가 회사의 2001년 말 기준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보세요. 상기 거래 전 유동 자산은 유동 부채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대략 뭐 대충 때려 이런 건 숫자를 집어넣으면 가장 좋은데 머릿속에 하기가 좀 힘들면 대략 때리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이게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이 300이라 곱하기 100% 하면 이게 300%가 나오죠. 자,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회사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 누락한 것을 더 추가해 보자고 할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 금액 있죠. 이게 100이다 라고 하면 분계를 해볼게요. 분계를 해보면 차변에 원재료 100 대변에 그죠? 외상 매입금 100. 그럼 이제 유동 자산도 그쵸 증가하게 되는 거고 부채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죠? 맞아 떨어지죠.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더해지니까 200분의 400이 돼요. 그럼 곱하기 또 100% 하게 되면 비율이 200%로 감소하죠 지금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동 비율이 감소하게 돼요. 유동 비율이 감소한다는 거는 제가 좀 지우고 설명드릴까요? 네. 자, 유동 비율이 감소한다는 거는 1번과 2번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는데, 자, 이제 부채 비율을 좀 봐야 돼요. 자, 부채가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단순하게. 부채가 증가했죠? 부채 비율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정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아. 네 문제 남았는데 마저 풀고요. 네, 오늘 마칩시다. 자, 3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당 순이익에 대한 이제 공식을 또 설명드리면 EPS는 자, 유통 보통 주식수. 이게 공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회계관리 2급 수준으로 보여드리면 유통 보통 주식수 곱하기 보통주 당기 순이익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걸 왜 따지냐, 이걸 왜 보느냐, 이제 그런 건데 이걸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얘는 회사가 1년간 그쵸 달성한 올린 또 뭐 달성한 자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그죠? 주당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주주가 가져갈 돈도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일단 보시면 주식의 수익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본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영업 성과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준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유통보통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맞습니다. 3번 주당 순이익이 높을수록 경영실적이 양호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4번을 좀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주당 순이익이 높아요. 그리고 배당금 지급액이 본래는 높습니다. 근데 낮다는 것은
당기 중 사회에 유출되는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아니, 이익은 높았는데 배당액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사회로 유출되는,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그죠? 작아진 것, 낮아진 거겠죠. 답은 4번이 정답이죠. 3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석은 일단, 주석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재무제표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재무제표는 아닌데, 주석 스스로가 재무제표는 아닌데, 재무제표에 이제 포함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무제표, 주석 스스로가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석은 재무제표에 본문에 표시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별지에 작성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인트고요. 요즘 트렌드가 주석 공시가 강화됐다. 이런 내용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문기사 내용인데, 사실 신문기사 안 읽어봐도 될 것 같고, 쭉 다 볼게요.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1번. 주석은 비교적 설명이 길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둘 이상 개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2번. 최근 기업회계는 주석 공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요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3번. 주석은 해당 재무제표상 관련 과목이나 금액 옆에 주석 번호를 표시한 후 별지에, 본문이 아니라 별지에 주석 번호 순서대로 필요한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요. 잘 보세요.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아니죠.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이 이제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재무제표 항목에 포함을 하는 거죠. 38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9번을 같이 볼까요? 자, 봅시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자, 1번. 유동 비율 및 당좌 비율은 회사의 지급 능력? 맞습니다. 1번이 일단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단기 영업이익률은 전기와 비교해서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성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지요. 3번. 총자산 증가율? 좀 처음 들어본 말이죠. 총자산 회전율은 들어봤는데 증가율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전기와 비교해서 자산의 활용 효율성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회전율을 효율성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총자산 증가율이 아니라 총자산 회전율이 맞습니다. 총자산 증가율은 전기와 비교해서 올해 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보는 거지 활용의 효율성을 체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부채 비율을 통해 회사의 재무적 위험도를 체크할 수 있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0번을 풀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의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상장 폐지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요. 그래서 상장 폐지에 관련된 내용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같이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일단 좀 지면이 적으니까 메모장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좀 활용을 할게요. 우선은 자, 의견 종류를 볼게요. 자, 의견 종류가 자, 일단 한정 의견이나 그 다음에 부적정 의견이나 자, 그 다음에 의견 거절을 놓고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장 기업이다 또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자, 주권 상장 기업이다.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이렇게 나눠 좀 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나눠서 볼게요. 자, 한정 의견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2년 연속 시 상장 폐지입니다. 상폐. 2년 연속 맞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한정 의견을 받으면 바로 상폐입니다. 코스닥 상장은. 그 다음에 부적정 의견은 상폐. 의견 거절 상폐. 역시 상폐. 그러니까 얘만 그죠? 2년 연속 시 상폐인 거고요. 나머진 다
상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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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패 이렇게 상패를 많이 받아요. 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보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이모 씨는 각종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A사의 단기 순손실 150억 원을 0원으로 둔갑시켰다. 당초 기억이라고 적혔던 감사 보고서에서도 A사에 더 유리한 니은으로 바뀌었다라고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감이 좀 오질 않죠. 뭐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이라면 얘는 의견 거절 맞았겠구나, 부적정 의견 맞았겠구나, 뭐 이런 안 좋은 뉘앙스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3번은 아니에요. 한정 의견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에 유리한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의견 거절보다 그죠? 더 좋으려면 그죠? 뭔가 그죠? 그러니까 1, 2, 4번 뉘앙스상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기억은 회사의 장부 기재가 부실하고요. 감사에게 제출 자료를 거부하는 감사 범위 제한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자,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표현은 감사 의견을. 그럼 딱 보는 순간 얘는 기억은 의견 거절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니은은 중요성의 강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니은이 적정 의견인 것만 찾으면 돼요.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은 사실 1번이에요. 1번인데 쭉 볼게요. 즉, 기억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A는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으로 바뀜에 따라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0번 정답은 1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40문제를 다시 풀어봤고요. 다음 이제 회차부터는 2010년도 기출문제인가요? 네, 기출문제부터 또 순서대로 가장 최근 거까지, 과거부터 최근 거까지 순서대로 쭉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며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제 수업 자체가 그 시험 어떤 문제를 직접 이렇게 풀어드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내용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 때 이제 필기하거나 노트 정리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복습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좀 수업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